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일부 종목, 그러니까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많이 빠졌죠. 고점 대비 40% 넘게 빠졌고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51% 빠졌습니다. 근데 개별 종목단에서 많이 빠졌다고 해서 전체적인 2차전지 업황이 주도주의 자리를 꺾였냐? 그건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게 이 평균 수익률이 이렇게 74% 가까이 나오는 업종이 일단 없다고 보고 있고요. 시장의 주도주의 자리를 놓았다고 하기에는 전반적인 밸류체인이 일부 종목의 단기간에 가파른 상승에 대한 가격 조정이 있었다 뿐이지 소위 말한 추세가 하락 추세로 전환됐다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 토크 시작합니다. 주식시장에서 많은 관심이 있지만 여전히 투자자들은 2차 전지가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하실 거예요. 네. 다시 오를 때가 됐나? 아니면 이제 하락 기조인가? 네. 팔아야 되나 사야 되나 고민이 많은데요. 2차 전지 관련해서 요즘 우리 주식시장에 3인방이시죠. 3인방.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와 2차 전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다각도로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전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은데요. 하나씩 좀 접근을 해보도록 하죠. 일단 2차 전지 현재의 수익률 현황 점검. 네네. 네. 첫 번째 수익률 현황부터 보시면 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네. 숫자를 보면 물론 최근에 조정은 받았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원자재 단에서는 약 한 35% 정도 조정이 나왔고요. 배터리 셀 단에서도 30%, 한 33% 정도 조정이 나왔고 양극재 단에서도 한 44% 평균치입니다. 음극재 도전재 단에 42%, 전해액 분리막 각각 50%. 장비가 최근에 굉장히 좋습니다. 장비가 고점 대비 16%로 가장 2차 전지 업황 중에 선방을 하고 있고요. 이 평균 디드라는 게 뭐라 그랬죠? 네, 평균 DD라는 거는 최고점 대비 고점 대비 조정. 네, 고점 대비 네.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표를 작성한 시점. 네, 그러니까 네. 오늘 9월 18일 저는 장중에 11시 네. 반까지의 데이터로 작성을 했고요. 옆에 평균 수익률은 네. 올해 1월 연초부터 네, 맞습니다. 네, 연초부터 지금까지 아직 수익이고 그죠? 그렇습니다. 고점 대비 하락한율이 옆에 나와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평균 대비, 1월 2일 종가부터 9월 18일 11시 반 현재가 대비해서 평균 수익률이 역시나 48개사 실적 추정이 가능한 평균 수익률이 73%라는 거는 코스피, 코스닥 모두 코스피 기준으로는 한 5배, 코스닥 기준으로는 2배 넘는 상승을 나타내고 있고요. 물론 일부 종목, 그러니까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많이 빠졌죠. 고점 대비 40% 넘게 빠졌고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51% 빠졌습니다. 근데 개별 종목단에서 많이 빠졌다고 해서 전체적인 2차 전지 업황이 저는 주도주의 자리를 꺾였냐? 그건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게 이 평균 수익률이 이렇게 74% 가까이 나오는 업종이 일단 없다고 보고 있고요. 에코프로가 빠졌지만 그 빠지는 와중에 포스코홀딩스는 118%. 네, 여전히 철강의 밸류밖에 못 받고 있는 포스코홀딩스는 118% 올랐다는 거고요. 에코프로 BM이 207% 그 수익률 나타내는 동안 포스코 퓨처엠이 118% 수익률을 나타내면서 원래 포스코 퓨처엠과 에코프로비엠의 수익률 격차는 200%가 넘게 났는데 지금 80%대로 급격하게 줄었다는 점이고요. 굉장히 양극재에 치중됐던 수익률이 최근에는 나노신소재가 95% 거의 100% 가까운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상당히 수익률이 회복이 되고 있고요. 장비주에 주목하자고 말씀드렸는데 윤성 FNC 또한 300% 언더로 빠졌었습니다. 280%, 290%대까지 빠졌었는데 지금 다시 350% 수익률이 회복이 됐고요. DNT 같은 경우도 230%까지 수익률이 나타난 점을 봤을 때 시장의 주도주의 자리를 놓았다고 하기에는 전반적인 밸류체인이 일부 종목의 단기간에 가파른 상승에 대한 일종의 그 가격 조정이 있었다 뿐이지 이게 뭐 그 소위 말한 추세가 하락 추세로 전환됐다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초 대비해서 수익률은 여전히 나고 있고요. 연초 대비 48개 2차 전지 전체 평균 73%니까 이것만 보면 뭐 대단한 건데 다만 네. 나는 아직 2차 전지 투자에서 73%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어 이런 분들은 찾기 어려울 거예요. 있겠지만 네네. 그죠? 네네네. 대부분 고점에서 이제 네네. 늦게 사신 분들이나 고점에서 빠진 분들은 고민이죠. 뭐 40% 50%가 빠졌으니까. 네네. 네, 그게 지금 우리의 현재 고민의 지점인데 김지훈 대표는 어쨌든 2차 전지가 끝났다고 보지 않는다 그죠? 여전히
추세적인 상승 구간에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일단은 업황 자체가 사실 업황이 제일 중요한데요. 업황에 대해서 5가지 포인트 말씀드렸던 이제 성장률, 그러니까 그 2차 전지 업체들의 실적 성장률, 그다음에 2차 전지 업체들의 그 캐펙스 증가율, 그다음에 2차 전지 밸류 체인이 속한 전기차 시장의 그러니까 침투율, 그 침투율 기준으로 보면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전기차 시장이 급격하게 확산돼서 성장률이 둔화되는 시점은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장 따끈따끈한 8월 데이터를 말씀드리면 미국의 시장 침투율은 여전히 10%가 안 되는 9.2%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직도 네. 최소한 6배 이상의 성장 여력이 남아있는 거죠. 최소한 전기차 시장이 아무래도 여러 가지 환경적인 이슈랑 그 전기차를 생산 안 하고 계속 휘발유나 경유차를 버틸 경우에는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조 단위의 벌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의 영역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은 뭐 2030년까지는 50% 전체 시장 침투율이 될 거라는 게 명확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침투율이 생각보다 그렇게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북미가 지금 10% 언더라고 말씀드렸고요. 유럽 같은 경우가 지금 약 19% 정도 됩니다. 근데 이건 다 신차 기준입니다. 이거를 소위 말하는 휘발유차, 경유차, 등유차를 완전히 풀체인지 할 경우에는 당연히 더 떨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10%란 얘기는 지금 현재 그 캐펙스 증가율 속도대로 100% 디자인 캐파에 100% 가동률이 나왔을 때 이런 그 소위 말하는 그 수요 공급이 충족이 되는 거고요. 현장을 가보면 유럽도 마찬가지고 북미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인력 수급 문제, 가동률 문제, 품질 문제, 그다음에 생산 수율 문제로 인해서 그 LG 엔솔, 삼성, SDI, SK온이 하는 그 캐파대로 그건 소위 말한 가장 이상적인 디자인 캐파거든요. 그렇게 100%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가동률 80% 이상 되면 굉장히 좋은 가동률이라고 보고 그다음에 양품 생산 수율이라고 하죠. 전체 물품 중에 분량이 안 나오는 양품 비율이 85% 이상 되면 굉장히 높은 생산성이라고 보는데 그 두 가지가 모두 충족하고 현실적인 캐파를 봤을 때는 여전히 그 굉장히 캐파 성장이나 이 양극재를 포함한 2차 전지 밸류 체인 회사들의 성장 여력이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게 언제가 가장 빨리 꺾일 거냐 대부분 예상하는 건 26년을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26년을 기점으로 캐펙스 투자도 급격하게 둔화가 되고요. 그다음에 26년 기점으로 이런 회사들의 실적 성장률도 다소 좀 둔화됩니다. 숫자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보니까 그럼 가장 빨리 시장 침투율이 50% 이상 되는 거, 그다음에 실적 증가율이 급격하게 둔화되는 부분, 캐펙스 투자가 급격하게 둔화되는 부분 중에 공통적으로 겹치는데 가장 빨리 도래하는 시점은 캐펙스 둔화가 아마 25년 말에서 26년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2년 정도는 성장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성장 섹터라는 거는 의구심이 없죠. 그러나 이제 워낙 오를 때 가파르게 올랐다가 조정도 꽤 큰 폭으로 받았기 때문에 고민들이 있는 건데요. 그러면 지금 급등 이후에 다시 고점으로부터 조정받은 지금 상황에서 2차 전지 밸류는 어떤지 밸류에이션 점검을 하죠. 네네. 일단 양극재부터 먼저 점검해드리면 네. 에코프로비엠이 100배가 넘었었는데요. 23년 PER 기준으로 지금 오늘자 오늘자 제가 이거 조사한 현재가 기준으로 지금 89배고요. 그 이익 성장률이 더 훨씬 가파르기 때문에 55배까지 떨어지고 25년 기준으로 하면 올해 PER로 규제하면 89.9배, 내년에는 55.3배. 네네. 25년도 꼴로 하면 37배 정도까지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에코프로 BM도 매출의 성장률, 이익의 성장률이 40% 이상은 유지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봐야 될 거는 포스코 퓨처엠인데요. 포스코 퓨처엠이 에코프로 BM보다 훨씬 밸류에이션이 부담스러운 수준은 맞습니다. 네. 포스코 퓨처엠도 지금 현재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주가만 빠졌거든요. 이익에 대한 성장치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이 제가 최고로 많이 봤을 때가 188배까지 봤습니다. 근데 지금 140배까지 좀 빠졌고요. 내년 기준으로는 71배, 25년 기준으로는 포스코 퓨처엠도 30배 언더까지 떨어집니다. 30배 초중반까지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저평가됐다고 보는 게 역시 LG화학인데
상황인데요. LG화학은 여전히 지금 뭐 1월달 연초 대비 수익률로 쳐도 8%가 빠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혀 지금 주가가 오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PER 기준으로는 23.8배, 내년 기준으로는 12.3배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LG화학 같은 경우는 뭐 양극재 그 밸류 체인에 속해 있지만 전혀 양극재 밸류는 못 받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중요한 거는 저는 이익률이라고 보는데요. 역시나 LG화학 같은 경우는 석유화학 사업부랑 제약 사업부가 포함돼서 5.23% 영업이익률 나타내고 있는데 실제로는 LG화학의 양극재 사업부의 영업이익률이 가장 좋습니다. 2분기 때 8.3%. 양극재 5대 천왕 중에 최대 영업이익률이 나왔고요. 그 다음으로 좋은 거는 에코프로비엠입니다. 에코프로비엠도 5.8% 영업이익률 나오면서 굉장히 선방했다는데 에코프로비엠 연간으로는 한 7% 정도 영업이익률 예상하고 있고요. LG화학은 최대 지금 9%에서 두 자릿수 10%까지 지금 연간 영업이익률을 예상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평균을 보면 역시나 뭐 코스모 신소재, 포스코 퓨처엠 PER이 워낙 높기 때문에 97배인데 요 두 개 높은 걸 빼면 한 55배 정도가 평균치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포스코 퓨처엠이나 에코프로비엠이 높은 프리미엄을 받고 있다, 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원자재 단입니다. 포스코홀딩스가 최근에 주가가 빠지면서 포스코홀딩스도 19배까지 PER이 올라갔다가 지금 15배까지 빠졌고요. 내년 기준으로 치면 13배입니다. 근데 내년 기준으로 13배까지 떨어지는 이유는 포스코홀딩스가 내년에 드디어 내년 말부터 이제 수산한 리튬이 반영되는데, 그때 말씀드렸듯이 아르헨티나 염호 말고 호주의 그 필바라 리튬 솔루션, 그게 한 마진율이 EV 에비타 마진으로 30%대 중후반까지 나오고, 아르헨티나 염호가 만약에 내년 말에 양산이 되면, 원래 내년 말 아니면 25년 초를 예상하는데 내년 말에 만약 양산이 된다면 아르헨티나 염호를 통한 그 리튬 생산 시 에비타 마진이 70%가 넘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70%, 30% 후반하면 평균 에비타 마진은 한 57, 8%까지 나올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수산한 리튬으로 예상되는 매출이 약 2조거든요. 그럼 2조 매출의 평균 에비타 마진 60%면 거의 1조 1,000억에서 1조 2천억 가까이 영업이익이 꽂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굉장한 밸류에이션 상승이 나올 거라 보고 있고요. 지금 그게 네이버 추정치에 반영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네이버 추정치상에도 24년도에 영업이익이 약 25% 정도 포스코홀딩스가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 현재 체력은 철강으로, 지금 23년도는 철강으로 지금 1분기, 2분기 때 1조 3천억 정도 영업이익 나왔는데, 그거 단순 평균 4배 하시면 한 5조 2천억 정도 영업이익 체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게 6조 때 7조 때까지 계속 영업이익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도 사실 당기순이익을 그 네이버 금융에서 반토막을 내놨는데 지금 정상 이제 밸류로 추정치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PER이 지금 80배가 넘었는데 56배까지 떨어졌고요. 내년 같은 경우는 45배, 25년 기준으로는 한 33배까지 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에코프로 조금 우려되는 거는, 원래 작년 기준으로 작년에 11.4%까지 영업이익률이 나왔고 올해 1분기에도 한 9.4에서 9.7%까지 나왔는데 2분기 기준으로 8.12%까지 떨어져가지고 핵심 자회사죠. 에코프로 그 이노베이션, 수산 리튬을 가공하는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그다음에 에코프로 BM, 그다음에 그 전구체를 만드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그다음에 폐배터리 리사이클링하는 에코프로 CNG. 에코프로 CNG는 이익률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에코프로 BM하고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요 핵심 세 개 자회사의 2분기 이익률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꼼꼼하게 디테일하게 분기별로 좀 실적 체크가 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비주 같은 경우는 역시나 압도적으로 P&T가 가장 조금 그 매출과 이익 성장률이 높은데 반해서 밸류에이션을 좀 가장 싸다고 보고 있고요. TSI 같은 경우가 가장 좀 밸류에이션이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228배인데 TSI 같은 경우도 보니까 매출과 이익 성장률이 50%가 넘기 때문에 24년 PER 밸류는 19배 밸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3년 PER은 TSI가 좀 과도하게 밸류 바꿨고, DNT가 지금 올해보다 내년 성장이 굉장히 가파릅니다. 지금 내년에 매출과 이익이 거의 100%씩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DNT가 지금 평균치를 굉장히 높이고 있습니다. 88배까지 지금 현재 23년 PER로 88배까지 나와서 이 전체 평균치를 높였는데 24년에
DENT도 약 한 47배까지 떨어지고 하나기술도 지금 55배에서 24배까지 떨어집니다. PNT 같은 경우는 14배까지 떨어지고요. 지금 윤성 FNC 같은 경우는 실적 추정하는 데가 지금 없어서 데이터에 지금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아마 정상적인 밸류를 받는 그 장비 회사들의 한 평균 PER은 여기 밑에 보시면 15.9배, 그러니까 약 16배 정도. 그리고 이익률은 장비 회사도 이익률이 생각보다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뭐 코인테크 같은 경우도 한 12% 정도 나오고 CIS 같은 경우도 12%. 이익률로 봐도 PNT가 압도적입니다. 한 17% 이익률을 나타내면서 장비주가 최근에 지금 굉장히 계속 7월 달부터 2차전지 부진했는데 8월, 9월 달에 굉장히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밸류에이션 상으로도 부담이 없다고 말씀드리고 이익률이나 밸류에이션이나 매출과 이익 성장률로 봤을 때는 역시나 압도적으로 PNT를 계속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 네, 그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차전지 현재 밸류에이션을 점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시장의 PER은 10배에서 한 13배 사이를 오가는데 물론 성장주이기 때문에요. 50배를 줄 수도 있고 100배를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네네. 지금 보여주신 걸 보면 아까 이제 2차전지 같은 경우도 이익률이나 혹은 이제 PER을 네. 뭐 내년 걸 보더라도 그리고 여기 유니코아라는 거는 이건 외국 업체죠. 네네 중국 맞습니다. 업체죠. 벨기에 네, 근데 여기 보면 뭐 중국 업체가 이제 소재나 이런 양극재 비교하셨는데, 네네. 그 다음에 소재도 마찬가지. 소재도 아까 이제 앨범알이나 뭐 네네. SQM 이것도 외국 회사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네. 이런데 비하면 사실은 이익률은 떨어지면서 여전히 밸류가 높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떨어져서 밸류가 떨어진 걸 이 정도에서 에코프로 56배 지금 내년 기준으로 할까요? 네. 내년 기준으로 하면 올해 다 갔으니까 그죠? 네네. 에코프로 45배 그 다음에 퓨처엠이 71배, 에코프로 BM이 55배. 홀딩스는 좀 낮긴 한데요. 네, 지금 말씀하신 이런 거를 정당화할 수 있습니까? 이게 낮은 건가? 낮지 않잖아요. 네. 네. 에코프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앨범알하고 SQM은 말 그대로 진짜 리튬만 생산하는 그러니까 리튬 업체로서의 밸류를 받는 거고요. 네.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지금 자회사들의 가치가 소위 말하는 전체적으로 좀 합산된 개념이 있다. 에코프로는 양극재 모든 밸류체인을 포스코처럼 리튬을 광산이나 염으로부터 가져오는 건 아니지만 탄산 리튬을 미국에서 저가로 가져와서 수산 리튬을 가공해서 수산의 리튬부터 전구체 그다음에 실제 양극재 밸류체인까지 밸류에이션 할증을 받는 것 같고요. 에코프로가 갖고 있는 에코프로 BM이 당연히 지금 현재 국내에서 물론 2030년까지 포스코 퓨처엠이 100만 톤을 할 경우에 순위가 역전이 되긴 합니다. 일단은 에코프로 BM 자체가 지금 현재 딱 2023년 기준으로 18만 5천 톤이니까 당연히 현재 생산량 기준으로 1등이고요. 양극재 생산량 1등이고 에코프로 자회사죠.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갖고 있는 지금 당장 포스코 홀딩스는 지금 수산 리튬 그 양산을 실제 내년부터 하니까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갖고 있는 수산 리튬 양산 능력, 그 다음에 에코프로 CNG가 갖고 있는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능력, 그 다음에 전구체 관련돼서도 지금 스미토모 메탈 마이닝에 이어서 지금 2위입니다. 지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갖고 있네. 잠시만요. 네, 그거 차차 하시죠. 밑에 준비하셨으니까 어쨌든 제가 이제 여쭤본 거는 네. 밸류를 잘 준비해 주셔서 보여주셨는데. 어쨌든 우리가 일반인의 눈으로 보일 때는 낮아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보이는데 뭐 김지훈 대표님 시각이 중요한 거니까 김지훈 대표님은 지금 벌어들이는 이익에 비해서 이런 것이 지금 어쨌든 기준을 봤을 때 내년이나 이후에 벌어들일 걸 보면 밸류에이션이 비싸지 않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결론으로 그러니까, 보죠. 네. 에코프로는 복합적으로 밸류에이션을 계산을 해야 된다. 에코프로는 네. 지주사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회사들의 지분 가치 합산이 실제 지금 현재 시가총액 대비 얼마나 네, 계류를 펼쳐졌냐. 요거는 저희가 지난 시간에 충분히 에코프로 CNG의 지분 가치, 에코프로 예. BM의 지분 가치 를 계산하는 법을 충분히 알려드렸으니까 예, 예. 그 알겠습니다. 영상을 한번 꼭 참고해서 네. 보시면 저는 이제 김 대표님 얘기하는 걸 가지고 약간 상식적인 혹은 이제 평균적인 수준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제가 네네. 2차 전지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반박할 만한 근거는 없어요. 저는 없어서. 근데 이제 일방적인 전달보다 네네, 맞습니다. 보시는 네. 분들이 이제 맞습니다. 궁금해하실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걸 여쭤본 거고. 네.